저것은 저녁 노을이 아닙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입니다. 지난밤은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상담을 하고 무엇인지 모를 안타까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를 말합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모서리가 닳아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주 뻔한 질문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흐릿할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단 한 번이라도 멈추어 서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와도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예술처럼 바라보는 7단계. 화려한 기술도 거창한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사랑하려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은 이 숲속의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숲속 사이로 5명의 사람이 지나간 것을 발견하셨다면 이 영상과 이 주제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숨어있는 능력을 찾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최고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그리고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죠. 1단계, 나는 누구인가를 매일 묻는 루틴 만들기. 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의 남자입니다. 가끔 가다가 삶은 두부에 김치를 얹어 먹고 싶을 때는 마트에서 두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으로 가서 3,000원짜리 손두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두부를 집으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농담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 집 두부는 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다니까요. 그 말을 듣던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에 오늘 하루는 기분 좋게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말로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는 대단한 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서 우연히 건넨 말 한마디에서도 피어납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숨겨진 능력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자신에게 아래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써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는가?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조금 어미업이 되셨나요?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작은 성취로 자기 존중을 훈련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물 한 컵의 승리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회사를 움직였고 물론 착각에 가깝죠. 아이들을 키워내고 가족을 이끌었고 무언가를 해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정수기를 낑낑대며 올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약속을 하나만 해보자. 아주 작게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만 꼭 마시자. 그것은 쉽게 보이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이없어 보였지만 나는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매일매일 응원을 했습니다. 너는 오늘도 너를 위해 한 가지를 해냈다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내 자신이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 한 컵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약속은 하루 1시간의 독서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이 몰라도 나는 내가 나에게 자랑스럽다. 존중이란 것은 큰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날이 존중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에 대한 그 존중은 매일매일 쌓이면 결국은 자기 사랑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셨다. 그리고 50분이고 1시간이고 독서를 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을 매일매일 기록하게 되면 나의 뇌는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은 결과보다 행동의 반복성에서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비교의 기준 바꾸기입니다. 작은 나무의 자부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속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거대한 소나무고 그 나무는 하늘까지 뻗쳐 있었습니다. 새들도 그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루는 이미 짐작하셨듯이 작고 왜소한 느티나무였습니다. 그 누가 봐도 소나무가 주인공이었고 느티나무는 들러리 같았습니다. 느티나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 나무처럼 높이 자라지 못할까? 나는 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할까? 하지만 어느 여름날 거센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했던 소나무는 결국 꺾이고 말았죠. 반면에 낮게 자랐던 느티나무는 굳굳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아이들이 쉬고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벤치를 놓았습니다. 그때 느티나무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나무보다 낫지만 대신 사람 곁에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 뿌리를 내렸고 그걸로 충분히 훌륭하다고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앞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앞선다고요. 아마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교의 기준을 남이 정하면 평생을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어제의 나로 바꾸면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나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묻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더 해낸 것이 있는가 하고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최고의 하루를 지낸 것이다라고요. 돈에 빗대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렇지만 나는 5년 전보다 훨씬 지루해졌다. 비교 대상만 바꿔도 인생은 훨씬 덜 고통스럽게 됩니다. 4단계는 자신의 무대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유튜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최악이 되던 때부터 거의 4년을 집에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곤란이 다가오자 매일매일 텅 빈 하루가 계속됐습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라지는 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민과
원인도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자기 비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죠, 극복한다기보다는 잊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조회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유튜브 중에서 사찰기행 복룡사가 있었습니다. 제 동영상 중에서는 그래도 15만이 넘었던 조회수를 기록했던 동영상이었는데요. 썸네일을 고치려다가 그만 삭제를 시키고 말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올린 동영상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픔을 잊어버렸다, 이런 댓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 하나가 있습니다. 오빠가 용인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문안을 갈 때마다 복룡사를 지나쳐 갔었다. 그런데 복룡사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대라는 것은 무대의 크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꺼내놓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누가 보든 아무도 안 보든 나만의 무대가 있을 때 사람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의 용기를 얻어서 지금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SNS나 블로그에 짧은 글 올리기, 그림 사진 올리기, 뭐 여행 갔다 어디 갔다 이런 자랑하는 거 올리지 말고요. 아니면 유튜브 등에 내 목소리만으로 나의 철학, 일상, 감정을 올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동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나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의 무대를 스스로 만들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인정하게 됩니다. 이 무대에서의 경험이 자기 확신을 키워줍니다. 제 자랑 같은 걸 늘어놓다 보니까 벌써 5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5단계입니다. 5단계는 나만의 철학 한 줄 쓰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벽에 붙은 종이 한 장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 자꾸만 삶이 흔들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더 자기의 가치관이 공고해지고 안정된 삶의 방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뉴스 한 줄에 감정이 출렁이고 자식의 한마디에 자신감이 꺾이고 주변 사람의 평판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젊은 날 사원 연수 때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자기만의 좌우명을 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아침 8시에 출근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의 좌우명 중에 하나였답니다. 일찍 출근하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출근 시간이 8시 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던 사원들의 와이프들이 데모를 한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일찍 출근해서 내가 더 일찍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어쨌든 저는 제 방안 벽에다가 이런 문장을 붙였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 4개월이 흐른 뒤 저에게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든 거죠.
3번에서 2회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철학을 한 줄로 세우는 순간 그 문장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판이 된다는 것을요. 한번 선언해 보시죠.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라든지, 나는 내 속도대로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든지, 남의 인정보다 내 평화를 선택하겠다, 이런 류의 말입니다. 이런 문장을 종이에 써서 책상에 붙여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읊는 것만으로도 자기 사랑의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6단계입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최고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는 승리의 의미를 바꾼 남자 이야기로 다뤄보겠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자 친구들 모임은 자랑 모임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대기업에 다닌다든지, 나는 이번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라든지, 요즘에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 그러나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던가? 생각 끝에 떠오른 건 아주 사소한 장면들이었는데 2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등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이 3살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캐리어 메고 집사람과 함께 의정부에 있는 사패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늦겨울이었기 때문에 아직 빙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산길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보호하는 동작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아들 녀석은 캐리어 안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옆에서 놀랬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2번째는 눈이 많이 왔던 그해 구정 때에 처갓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저는 새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길은 산길이 더 위험한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낭떠러지에 차가 걸치게 됐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다 그랬을 겁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을 차량에서 내려 언덕 밑으로 걸어가게 하고 그 험한 길을 간신히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었지라고요. 나는 그날 이후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해줄 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요. 그 이후로는 나는 누가 자랑을 해도 조급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어떤 자랑보다 귀한 기준을 갖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생기는 일종의 매직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연봉, 외모, 인기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준은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하루, 그리고 누군가를 도운 하루, 실수 후 다시 일어난 하루, 좋아하는 걸 향한 노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군가와 10분간 대화를 나눴고 그 사람이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 누구보다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신만의 승리 기준을 만들면 매일매일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팁인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삶 전체를 예술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는 게 예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림도 음악도 글도 멋있게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하게 자주 보던 어느 동영상 강연에서 이런 문장을 들었습니다. 사는 방식을 예술로 만들어라. 당신이 어떻게 걷고 말하고 웃는지가 당신의 걸작이다. 정말 걸작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술가처럼 살아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근하듯이 매일 아침에 산책을 나가고 나무에 인사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쁘게 인사하는 겁니다. 혼잣말도 예술처럼 바꾸었습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가 아니라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선이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대신 나와의 깊은 대화는 지금만이 가능한 시간이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어느 순간 나의 삶 전체를 작은 예술처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이란 반드시 거창한 목적이 있어야만 예술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을, 그리고 행동을, 그리고 호흡을 아름답게 뱉어내면 그 자체로 인생은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예술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까지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괜찮게 살 것이다. 이 말을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자주 스스로 말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예술로 바꾸는 일, 그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차분히 보고 있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